수많은 도각자들, 그리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명리학자들, 느낌 안다는 무속인들까지 2020년 경자년 운세는 아주 무시무시할 거다. 니들 다 죽었어. 이러고 겁주기 시작합니다. 저의 오늘의 주제는 경자년 운세를 될 사람은 된다 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IMF 시대에 다 겪어보셨죠? 그 시기에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유난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유난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고, 승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해년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정말 죽을 맛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 강남 대로까지도 곳곳에 권리금 없는 임대 문의가 나부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임대료, 최저임금 적용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조건을 지금 맞고 있을 텐데요. 최악의 청년 실업률까지, 철도 파업까지 수많은 농성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국민이 이분열로 나눠지면서 범국민 촛불 집회가 양측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는 드디어 대망의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금년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설명해드리면 커다란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간목에 속합니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간목, 자풀 같은 일본의 그 잔디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 형상, 동양목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간목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금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칼, 쇠붙이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나무를 다스리는 것은 경금의 역할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을목인 일본이나 간목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자, 역시 경금년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느껴지는 게 1910년의 경술년입니다. 경술국치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그런 치욕스러운 해였던 거고요. 1950년은 경인년입니다. 6.25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경인년이고요. 1960년이 바로 경자년, 4.19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1980년대 역시 경신년이었고 5.18 민주화운동이 그렇게 잔악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학살이 이루어진 때였어요. 2010년 경인년 역시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고 그 경신일이라고 해서 무속인들이 경신일의 기도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경신이 아주 강한 기운을 나타냅니다. 경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 그럼 눈치채셨나요? 바로 2020년이 경자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고 그걸 느끼는 만큼 내가 변화시켜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운세,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 여러분들과 함께 경자년을 연구하겠습니다. 경자년의 물상론을 먼저 볼게요. 경자년은요, 천간의 7번째 글자로서 경금을 의미하고 이것이 흰색을 의미합니다. 자, 자는 쥐띠할 때 자예요. 그죠? 자, 자식자자 이렇게 쓰지만 그것을 물상론으로서는 쥐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하얀 쥐 그래도 귀엽다. 그죠? 검은 쥐보다는 저는 하얀 쥐가 좋던데요. 자, 이렇게 경자년의 물상론은 요래요. 쥐띠
특성대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다양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금의 특성과 한번 연결을 해서 봐야겠죠. 쥐띠 혼자 오는 게 아니니까 경금은 양금이에요. 이렇게 커다란 바위 같은 물상론 쪽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도끼라도 이렇게 다듬어진 도끼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원석 같은 도끼 이런 걸 말하고요. 철광석, 또 갑옷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금의 특성입니다. 경금은 양금에 속하고요. 음이 아닌 양금이에요. 자수는 양수로서 위아래가 금생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경자가 되니까 여기가 금이 되고 여기가 수가 돼요. 그러니까 금생수 하면서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 자체가 한겨울을 뜻하잖아요. 그죠? 해자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숫자 자체가 동지의 기운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겪어왔던 병오년 뭐 이런 때보다 그죠? 그땐 굉장히 더웠잖아요. 상대적으로 경자년에는 좀 더 날씨가 좀 뜨겁지 않은 날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경자년은 딱 60년 만에 한 번 오겠죠. 60갑자순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바로 60년 전, 지금 2020년 되기 바로 전 60년 전에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대로 1960년이 됩니다. 6.25 전쟁이 난 10년 후에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가 바로 1960년인 거예요. 같은 경자년이었던 거죠. 뭐 물론 경인년, 뭐 경신년 여러 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이 경자년에는 이렇게 반독재 반부패 세력을 척결하자 이런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경금이 가진 특성 그대로 칼로 한 방에 돌도끼로 한 방에 이렇게 개혁을 하고자 하는 때가 바로 경금입니다. 혹시 주변에 일지가 경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경술일주, 경자일주, 경신일주 뭐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도 다 숙살지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말, 혁신적인 말, 개혁 이렇게 그런 것을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뭉치면 굉장히 힘이 강해지겠죠. 자,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그런 애를 경자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게 2020년 경자년 무시무시할 거다라고 말씀들 하는지 어떤 분들은 막 경자년에는 피바람이 불 거다 막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니까 밑도 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무시무시해서 어쩌라고요? 서민들은 우리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시 없이 무조건 경자년 아주 끔찍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살아남을지 살아남는 연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상론적인 추리를 해보면 이렇게 수가 물의 기운이에요. 해수 아닌 자수의 기운이에요. 이 자수의 기운으로 경금이 만약에 쇠붙이가 이렇게 떠 있다면 해운, 항만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배와 같은 역할, 잠수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물에 떠 있는 쇠붙이. 아, 이 무거운 쇠붙이가 어떻게 물에 떠 있나 몰라요. 그죠? 바로 물의 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잘 조절되면 참 좋은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수는 흰 쥐예요. 흰색 쥐니까 경금과 수를 합쳐서 이해하면 쇠붙이처럼 단단한 쥐, 금을 밝히는 쥐, 하얀 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거기서 조금 더 진척을 나가보면요.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이렇게 6가지가 천간의 경과 지지가 합쳐집니다. 그 중에서 경자는요. 자수니까 금생수하는 상관을 깔고 있는 경금입니다. 그러면 상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올해는, 아니, 내년인데 너무 빨리 했나요, 제가? 자, 상관이 지배하는 해가 됩니다. 자, 경자가 가졌던 그대로 의리도 있고, 비판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직감력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상관의 가장 큰 특성에 해당됩니다. 십성론 중에 상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하고 아주 두 번째 총명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자기가 잘나고 다재다능하고 총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질서에 대해서는 그걸 관이라고 하죠. 그 관을 깨부시고 싶어하는, 그래서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격으로 나타날 때는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상관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을 쓰되 정관이 아닌 편관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지하철 노조 이런 데서도 노조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상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작용되는 이 해에는 유난히 못 살겠다, 우리 살아보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때 사주가 아주 맑고 깨끗한, 아주 자기 주관도 확실한 그런 장점이 있을 때는 좋지만 파격이거나 합격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나서 보지만, 왜 저기 전쟁이 났어요. 근데 총도 안 들고 막 먼저 달려가서 나 김정일 김정일 말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관격인데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혼자 깨지고 혼자 죽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또 격이 잘 떨어진 상관이 됩니다. 바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따르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이런 성격, 장점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 결단력도 있고 비판력도 있는, 그게 바로 상관인데 바로 그게 경자년의 특성이 됩니다. 제가 만난 경자년의 사람들도 다 정말 할 말은 하고 본다, 그런 숙살지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2운성으로 보았을 때는 사지에 속합니다. 이 사지가 뜻하는 게 왜 그 죽을 사자 있죠. 이렇게 죽을 사자를 의미하는 그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12운성의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사지에 속할 때는 이미 이제 쇠퇴의 기운, 생육대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으로 가는데 절태양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병사묘, 병들고 죽고 묘지로 가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속하다 보니까 일단 위축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에 또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생각나나요? 한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올라올 때 갑오, 을미 이렇게 오화, 미토가 막 발전되고 간목과 함께 막 발전돼서 올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뭔가 살 희망으로 으쌰으쌰 이러면서 굉장히 모임도 많이 하고 잘 이루어졌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술년, 기해년, 무술년까지만 해도 좀 났을 거예요. 2018년이에요. 근데 기해년 되면서 왠지 주변 상황이 되게 을신년스럽다, 너무 지나치게 정제되어 간다, 그런 걸 느낄 텐데요. 그 해자축 3년이 인생으로 보면 겨울에 속합니다. 한겨울. 해자축 3년이 그래요. 또 12년으로 돌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간목의 성장해서, 인목과 간목이죠. 이렇게 성장해서 여름을 나고, 봄에서 여름을 나고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막 추수를 마친 해자축 3년. 우리는 그 농경사회를 살 때 보면 이 사랑방에서 군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한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 어르신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때는 딱 공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축 3년, 기해년부터 기해, 경자, 신축년에
요 시기에 어떤 부동산 경제도 많이 어려워질 거고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나타날 텐데요. 그러면 경자년에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세히 나중에 하나하나 해드리긴 할 텐데, 간목이 천간에 자기 일주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글씨를 똑바로 써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네요. 마우스가 안 되니까 그냥 보세요.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천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천간에 간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주가 그래요. 갑경충을 맞는 요 시기에 정신적인 불안정, 어떤 하늘의 기운에서 불안정한 기운이 오고 있으니 요 때를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고요. 또 지지가 오화인 경우가 바로 좌우충의 기운을 받습니다. 근데 천간에 갑경충으로 맞고 여기서 좌우충으로 맞으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천충지충이라고 해요. 그런데 천충지충이라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는 천충지충 그 시기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 성폭행 당하는 그런 시기도 바로 이런 때 오기도 해요. 이상하게 착하던 남편이 주먹질을 해요. 그럴 때가 바로 천충지충의 시기니까 그때를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을미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미토를 가진 경우는 자미 원진살이 작용이 돼요. 그때 을목일 경우에 역시 갑경충은 아니지만 을경합금을 이루어요. 자, 을경합금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약할 경우에 있어. 사주가 자기 자신이 약할 경우에는 을경합금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금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는 거죠. 그럴 때 기문간살까지 같이 작용이 된다면 그 정신줄을 놓고 살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을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묘 형살이 작용되는 토끼 일주 이렇게 자묘 형살을 가진 경우도 역시 사주가 아주 신약할 경우 그런 경우에 형살을 받으면 크게 보았을 때는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아주 작게 보았을 때는 그냥 이런 딱지 떼는 거 있죠. 왜 경찰서에서 무슨 자동차 운전 잘못했다고 딱지 오는 거, 속도 위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사람들마다. 이제 사주에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종재격 뭐 이런 거 말고요. 종격 사주들 말고 사주의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 경자년에 금생수를 또 받아서 오니 근데 거기에 병화가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병화의 기운이.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신금의 경우는요. 여기 신금이 있는데 신금의 경우는 겁재가 작용됩니다. 사실 경금과 신금은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커다란 바위에 신금이 뾰족하게 망치로 내려쳐도 잘 안 부서지던 그 철광석이 이렇게 송곳 하나로 딱 찔렀을 뿐인데 얘는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원리 때문에 경금을 신금이 싫어하고 신금 역시 남을 찌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 아프겠죠. 그죠? 지는 뭐 멀쩡하겠어요. 이렇게 신금의 겁재 작용은요. 재를 겁탈당하는 해라고 합니다. 이때 신강할 경우에 겁재 작용은 더더욱 커져요. 그러니까 신강하다고 또 막 까불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를 들면 신묘일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 겁재의 작용, 이 형살의 작용과 함께 겁재가 오는 경우 이럴 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월로 한번 볼게요. 4 화예요. 5 화예요. 이렇게 인호술 화국이 드는 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수가 굉장히 금생수에서 강해졌을 때
이렇게 극한에 이루는 얘네들의 그 달에는 작용력이 좀 좋지 않게 작용될 거예요.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또한 자가 더 플러스 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때 조심하면서 가자는 거죠.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운명은 어떤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의논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종교를 떠나 오직 명리학이라는 학문만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학 연구를 할 때 단지 명리학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어떤 풍수사상이나 관상학 같은 걸 보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다짐하는 거 하나는 그런 어떤 학문을 미신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리학적인 상담으로만 접근하고 운명학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발전시켜가는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멘토로 남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학적 조건만 바로 알아도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 좋은 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함께 보여드릴게요. 인생이라는 즐거운 여행길, 어차피 갈 거라면 우리가 함께 즐겁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에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나 단체도 이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의 기운이 이러할 때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경금이 가진 그 경의 글자가 고칠 경, 이렇게 개혁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개혁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기에는 막 자기 잘난 체, 허세적인 거, 그런 거, 겉표면적인 것보다는 내공이 강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년은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능력이 갖춰졌을 때는 정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사바사바하거나 이렇게 정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그죠?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발탁되고 처세술로 버틴 기회주의자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아마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그 몇 년 동안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국민을 위해서 그 시민을 위해서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이라면 분명히 발탁되는 기회가 올 것이고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던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로 완전히 낙인 찍혀서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해가 될 거예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맛집에 가면 굉장히 잘 되는 집 많죠. 다 죽겠다고 난린데 그 집에는 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역시 경자년에는 그게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질 거예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경자년은 금생수의 기운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해져요. 이성적이어지고요. 또 냉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춥고 힘들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무조건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걸 탓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다면 카운터의 위치를 바꾸어 본다던가 대문의 위치를 돈이 들어오는 물길의 방향으로 바꿔보는 이런 풍수의 이치를 적용해보고 자신을 변화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리 있죠. 그러니까 카운터에 주인이 앉아있는 자리. 그런 게 그 산의 기운을 받는 곳에 앉아있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신이라고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이상하죠?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 집은 잘 되는데 앞집은 안 돼요. 그래서 대박집, 쪽박집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 길의 풍수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연구하고 살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하니 이렇게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내년 경자년에는 더 잘 살기 위한 노력,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을 우리 함께 해보기로 해요.